눈보라가 서울의 거리를 삼키는 그 밤, 지은은 집 문 앞에서 무릎 꿇고 울부짖었다. 엄마, 제발. 나를 버리지 마세요. 그녀의 외침은 바람에 휘말려 산산조각 났고 아버지의 차가운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다. 내가 그런 괴물이라니, 우리 집안의 수치야. 당장 나가.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지은의 가슴을 찢어발겼다. 그 순간 그녀의 세상이 무너지며 눈보라 속으로 그녀를 집어삼켰다. 지은은 25살, 서울의 번잡한 아파트 단지에서 자란 평범한 여자였다. 대학을 졸업한 지 겨우 2년, 작은 디자인 회사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며 꿈을 키워가던 그녀였다. 하지만 그 꿈은 가족의 기대와 충돌했다. 한국의 전통적인 가정에서 딸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게 당연한 운명이었다. 지은의 부모, 특히 아버지 현우는 보수적인 공무원으로 가족의 명예를 최우선으로 여겼다. 어머니 혜진은 남편의 그늘 아래서 조용히 따르는 여인이었다. 지은의 여동생 민지가 유일한 위안이었지만 그녀조차 가족의 압박에 휘말려 지은을 외면했다. 그날 밤 모든 게 폭발했다. 지은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 그녀와 여자친구의 손을 잡은 셀카가 가족의 눈에 띄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아버지의 분노가 폭풍처럼 쏟아졌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치료받아야 해. 지은아. 이건 병이야 라고 속삭였다. 지은은 필사적으로 변명하려 했지만 가족은 이미 결심했다. 그들은 지은을 정신병원으로 보내기로 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를 치료하는 그늘진 시설로.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아버지는 더 잔인한 계획을 세웠다. 지은을 가족폭력으로 고발해 감옥에 보내려 했다. 왜? 그녀의 비정상이 가족을 파괴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눈보라가 거세지며 지은은 비틀거리며 거리로 나섰다. 코트는 얇았고 손에는 겨우 작은 가방 하나, 추위가 뼈를 파고들었지만 그보다 가슴의 고통이 더 컸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녀는 중얼거리며 강남의 번화가를 헤매다 한 골목으로 빠졌다. 눈이 쌓인 벤치에 주저앉아 스마트폰을 꺼내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소민아, 나 이제 끝났어. 가족이 날 버렸어. 소민은 지은의 연인, 28살의 자유로운 사진작가였다. 그들은 1년 전 한 카페에서 우연히 만나 사랑에 빠졌다. 소민의 따뜻한 미소가 지은의 차가운 일상에 불을 지폈다. 소민의 답이 왔다. 어디야? 당장 위치 보내. 내가 갈게. 지은은 위치를 공유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20분 후 소민의 차가 골목에 도착했다. 그녀는 우산도 없이 뛰쳐나와 지은을 끌어안았다. 지은아, 괜찮아. 추워 죽겠어. 소민의 품은 따뜻했다. 그 순간 지은은 처음으로 구원의 빛을 느꼈다. 소민은 지은을 자신의 작은 스튜디오 아파트로 데려갔다. 홍대 근처 예술가들이 모인 그곳은 지은에게 새로운 피난처였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담요를 덮고 이야기를 나눴다. 지은은 가족의 배신을 쏟아냈다. 아빠가 날 감옥에 보내려 해. 내가. 우리 사랑을 용납 못하니까. 소민의 눈에 불꽃이 타올랐다. 그럴 수 없어. 우리는 싸워야 해. 한국 사회가 변하고 있어. LGBTQ 권리가 조금씩 인정받고 있잖아. 소민 자신도 비슷한 아픔을 겪었다. 그녀의 부모는 이혼 후 소민을 문제아로 낙인 찍었다. 하지만 소민은 포기하지 않았다. 사진작가로서 그녀는 LGBTQ 커뮤니티의 이야기를 담은 전시회를 열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소민의 부엌에서 깨어났다. 커피 향이 집안을 가득 채웠다. 오늘은 같이 산책 갈까? 소민이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지은의 전화가 울렸다. 어머니였다. 지은아, 집에 와. 왜?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치료받아야 해. 지은의 손이 떨렸다. 엄마, 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소민이, 왜 이해 못해? 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건 사랑이 아니야. 내 아빠가 경찰에 신고할 거야. 내가 우리를 폭행했다고. 지은의 세상이 다시 무너졌다. 소미는 재빨리 안아주며 내가 도울게. 변호사 친구 알아? 라고 말했다. 그들은 함께 서울의 LGBTQ 센터를 찾았다. 그곳에서 지은은 비슷한 피해자들을 만났다. 한국의 보수적인 문화 속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였다. 하지만 센터의 상담사 은정 누나는 희망을 주었다. 가족의 압박은 흔해. 하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 폭력 고발은 증거 없으면 무효야. 그러나 드라마는 이제 시작이었다. 아버지 현우는 정말로 경찰에 신고했다. 지은을 가정 내 폭력범으로 몰아 감옥에 보내기 위한 함정이었다. 뉴스가 퍼졌다. 공무원 딸의 충격적인 가족 폭력 사건, 지은의 이름이 인터넷에 오르내리며 그녀의 직장도 위기에 처했다. 소미는 지은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전시회를 포기하고 증언 영상을 찍었다. 지은은 피해자야. 사랑 때문에 쫓겨난 거지 폭력을 저지른 게 아니야. 두 사람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더 깊어졌다. 한밤중 소민의 아파트에서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키스했다. 너 없인 못 살아. 이 지은이 속삭였다. 소민은 우리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답했다. 로맨틱한 순간 속에 긴장감이 스며들었다. 문득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경찰이었다. 지은 씨, 출두하셔야 합니다. 지은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경찰 2명이 문 앞에 서 있었고 소민은 재빨리 지은의 손을 잡았다. 진정해. 내가 같이 갈게. 그들은 경찰서로 향했다. 조사실에서 아버지의 진술서가 펼쳐졌다. 딸이 나를 때리고 재산을 훔쳤습니다. 현우의 거짓말이었다. 지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아니에요. 그런 적 없어요. 라고 외쳤다. 경찰은 냉정했다. 증거를 제출하세요. 하지만 소민이 녹음된 통화 기록을 보여주자 분위기가 바뀌었다. 어머니의 울음소리, 아버지의 위협 모두 지은의 무죄를 증명했다. 그날 밤 소민은 지은을 한강으로 데려갔다. 눈이 그친 하늘 아래 강물이 반짝였다. 이곳에서 약속해. 우리 영원히 함께. 소민이 반지를 꺼냈다. 단순한 은반지, 하지만 그 무게는 천근이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키스했다. 그 로맨스는 드라마의 한가운데서 빛났다. 그러나 가족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민지, 지은의 여동생이 연락했다. 언니, 엄마가 아파. 내 탓이래. 이민지는 22살, 대학생으로 가족의 압박에 시달렸다. 지은은 갈등했다. 가봐야 해. 소민은 조심해. 함정일 수 있어. 라고 경고했다. 집에 도착한 지은은 어머니를 보았다. 혜진은 침대에 누워 창백했다. 지은아. 미안해. 어머니의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돌아오다니 이제 잡았다. 그는 몰래 경찰에 연락했다. 지은은 다시 끌려갔다. 이번엔 구속영장까지 나왔다. 소민은 분노했다. 이건 가족 폭력이야. 현우 씨가 범인이지. 그녀는 미디어를 동원했다. LGBTQ 단체가 나서며 캠페인을 벌였다. 한국에서 사랑의 자유를 해시태그가 트렌딩됐다. 지은의 재판이 다가왔다. 법정은 긴장으로 가득 찼다. 소민은 증인으로 나섰다. 지은은 순수한 사람이에요. 그녀의 사랑은 범죄가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강인했다. 변호사는 가족의 보수성을 지적했다. 한국 헌법은 평등을 보장합니다. 동성애는 더 이상 병이 아니에요. 판사는 고심했다. 아버지의 진술은 허술했다. 결국 무죄 판결. 지은은 자유를 얻었다. 하지만 가족과의 화해는 멀었다. 소민과 지은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소민의 스튜디오에서 그들은 함께 사진을 찍었다. 지은의 디자인과 소민의 렌즈가 어우러져
LGBTQ 테마의 책을 만들었다. 눈보라 속사랑기라는 제목으로. 판매는 폭발적이었다. 민지가 몰래 연락했다. 언니, 나도. 비슷한 감정을 느껴 지은은 동생을 안아주었다. 가족의 변화가 시작됐다. 그러나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다. 아버지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재산 상속을 무효화하려 했다. 내가 우리 집안에서 나가면 모든 걸 빼앗아 현우의 집착이었다.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소민의 지지로 버텼다. 돈보다 사랑이 중요해 두 사람은 작은 카페를 열었다. 홍대 골목에 레인보우 커피라는 이름으로. 손님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시간이 흘러 봄이 왔다. 서울의 벚꽃이 피는 그날, 지은과 소민은 공원에서 피크닉을 했다. 이제 행복할 수 있을까? 지은이 물었다. 소민은 당연하지. 우리 사랑이 증명했어 라고 답했다. 하지만 어머니 혜진이 나타났다. 홀로 떨리는 손에 편지를 들고. 지은아, 용서해줘. 내 아빠가 후회하고 있어. 혜진은 병으로 쓰러진 후 가족의 실수를 깨달았다. 민지도 함께였다. 언니, 나도 도와줄게. 우리 가족 다시 만들자. 아버지 현우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다. 하지만 재판 후 그의 마음에 균열이 생겼다. 직장에서 동료의 LGBTQ 자녀 이야기를 듣고 그는 밤새 울었다. 내가 잘못했어. 현우가 지은에게 전화했다. 목소리는 갈라졌다. 돌아와. 가족으로 받아줄게. 지은은 망설였다. 소민이 내 마음대로 해. 하지만 나도 함께할게 라고 말했다. 화해의 만찬이 열렸다. 테이블 위에 김치찌개가 놓였다. 어색한 침묵 속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지은아. 내 사랑을 이해 못했어? 감정이 폭발했다. 지은은 울며 답봐. 나 그냥 사랑하고 싶었어 라고 말했다. 혜진은 우리도 배울게. 천천히 일하고 위로했다. 민지는 언니의 소민 언니, 멋져요 라고 웃었다. 소민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날 가족은 처음으로 무지개 깃발을 달았다. 작은 변화, 하지만 큰 희망. 그러나 외부의 드라마가 남아있었다. 언론이 그들의 이야기를 보도했다. 보수 가정의 기적, 딸의 사랑이 가족을 바꿨다. 하지만 일부 보수단체가 반발했다. 이건 한국 문화를 파괴해. 시위가 벌어졌다. 카페 앞에. 지은과 소민은 두려웠지만 커뮤니티가 모였다. LGBTQ 활동가들, 친구들. 사랑은 범죄가 아니야. 구호가 울렸다. 소민은 새 전시회를 열었다. 눈보라를 넘어선 사랑이 지은의 일러스트가 사진과 어우러졌다. 개막식에서 현우가 나타났다. 축하해. 이 그의 말 한마디가 모두를 감동시켰다. 지은은 무대에 올라 가족은 혈연이 아니에요. 선택이에요. 소민이와 제 가족, 그리고 여러분이 제 가족입니다. 라고 말했다. 박수가 터졌다. 여름이 되자 두 사람은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로. 푸른 바다 앞에서 소민이 무릎 꿇었다. 지은아, 나랑 결혼해. 반지가 빛났다. 지은은 이라고 외쳤다. 로맨틱한 순간 파도가 박수쳤다. 가을 바람이 불던 날 결혼 준비가 시작됐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아직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상징적인 시러모니를 계획했다. 가족과 친구들이 모이는 작은 파티. 현우는 내가 비용 대줄게 라고 말했다. 변화의 증거였다. 혜진은 드레스를 골랐다. 지은아, 예뻐의 민지는 플로리스트가 되어 꽃을 장식했다. 하지만 마지막 드라마가 터졌다. 아버지의 옛 동료, 보수 정치인이 반대했다. 이 결혼은 불법이야? 취소시켜. 그는 법적 압박을 가했다.
소민의 과거가 파헤쳐졌다. 이 여자는 페미니스트야. 위험해. 루머가 퍼졌다. 지은은 이제 그만 이라고 소리쳤다. 소민은 우리 사랑을 시험하는 거지? 이겨내자라고 다독였다. 그들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리의 사랑은 인간적입니다. 한국 사회가 변해야 해. 지은의 말에 지지자들이 모였다. 청와대 앞 시위까지. 현우가 나섰다. 내 딸의 결혼을 인정해요. 아버지로서 그의 증언이 화제가 됐다. 정치인은 물러섰다. 겨울이 다시 왔다. 눈보라가 아니었다. 부드러운 눈송이, 결혼식 날, 교회 대신 공원에서. 소민의 드레스는 흰 레이스, 지은의 것은 파스텔 핑크. 영원히 함께 그 서약이 울렸다. 가족이 박수쳤다. 혜진의 눈물이 행복으로 빛났다. 그 후 카페는 번창했다. 지은과 소민은 책을 더 냈다. 사랑의 눈보라 베스트셀러. 민지는 대학에서 LGBTQ 클럽을 만들었다. 현우는 퇴직 후 활동가로 변신했다. 늦었지만 후회 안 해. 두 사람은 아이를 입양했다. 작은 소녀, 한국인. 우리 가족 완성됐어, 지은이 말했다. 소민은 눈보라를 이긴 우리 사랑처럼 라고 속삭였다. 삶은 평화로웠지만 작은 갈등이 있었다. 소민의 직업 스트레스, 지은의 디자인 데드라인. 쉬작 소민이 말했다. 그들은 주말을 한옥마을에서 보냈다. 전통차를 마시며 처음 만난 날 기억나? 지은이 물었다. 소민은 카페에서 내 미소에 반했어. 로맨스가 다시 피어났다. 가족 모임이 잦아졌다. 명절에 현우가 떡국을 끓였다. 올해는 특별해. 민지가 전이들 덕분이야 이라고 웃었다. 혜진은 건강을 회복하며 손녀를 돌보았다. 할머니 사랑에 바이의 말에 눈물이 고였다. 사회적 변화도 왔다. 한국 정부가 LGBTQ 법안을 논의했다. 지은과 소민은 증언자로 불렸다. 우리 이야기처럼 많은 사람이 고통받아요. 그들의 목소리가 변화를 촉진했다. 겨울 크리스마스, 눈이 내리던 밤, 두 사람은 강변을 걸었다. 이 눈보라 속에서 시작됐던 사랑이 이제 따뜻한 겨울이 됐어. 소민이 말했다. 지은은 고마워. 내 구원작 키스 속에 별이 빛났다. 새해가 밝았다. 지은은 임신 테스트를 했다. 집양 아이의 엄마 역할로. 소민은 좋은 엄마 될 거야 라고 격려했다. 카페는 확장됐다. 새 지점, 이태원에. LGBTQ 커뮤니티의 허브로. 과거의 그림자가 스쳤다. 아버지의 옛 친구가 찾아왔다. 미안해. 내 결혼식 때 잘못했어. 화해의 순간. 현우는 모두 용서하자 라고 말했다. 소민의 전시회가 해외로 갔다. 뉴욕에서. 지은은 동행했다. 세계가 우리를 알아 무대에서 한국의 사랑 이야기 박수갈채. 돌아와 가족 여행. 부산으로. 바다 앞에서 행복이 뭐냐면 이거야. 지은이 말했다. 소민은 너와 함께인 거? 봄, 아이의 생일 파티. 가족이 모였다. 케이크 불꽃 속 소망이 피어났다. 민지는 연인을 데려왔다. 나도 레즈비언이야. 가족은 안아주었다. 환영해. 지은의 책이 영화화됐다. 눈보라 속달 시나리오 작가는 그들의 삶을 반영했다. 프리미어에서 현우가 자랑스러워라고 말했다. 여름 휴가, 제주 다시. 여기서 약속했지. 소민이 반지를 만지작거렸다. 지은은 영원히. 가을, 상, 하락이 없는 삶 카페에서 손님 이야기 듣기. 너희 덕에 용기 얻었어. 그 말이 보람. 겨울, 눈보라가 다시 왔다.
하지만 이번엔 따뜻한 집 안에서 가족이 모여 창밖을 보았다. 그날처럼 무섭지 않아 지은이 말했다. 소미는 우리 사랑이 불꽃이야. 아이가 웃었다. 엄마들 사랑해. 현우는 회고록을 썼다. 딸의 사랑이 가르쳐준 것, 베스트셀러. 혜진은 평화로와 이민지는 결혼했다. 동성. 삶은 계속됐다. 지은과 소미는 노을을 보며 치게 해피엔딩이야 으라고 속삭였다. 눈보라는 지나갔고 사랑은 영원했다.